사실은 예. 이번에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이제부터 시작인 게 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거의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말 오만방자한 입장을 내놨어요. 최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악용한 나쁜 정치다. 나쁜 정치다. 네. 참으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책임을 원인을 제공한 정권이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저런 태도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네. 이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90분 만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냐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거,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협치 분위기를 깼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쁜 정치하고 있다 왜 죽음을 악용하냐 이런 주장으로 이 전국을 돌파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특검법 통과가 최고의 협치라고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네. 대통령 부부를 위한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어요. 자율적인 사고 기능과 판단 기능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 찬성한다던 안철수, 그 어제 안 보이더라고요. 조경태, 네, 네. 다 돌아섰어요. 저기는 자율적으로 무언가 사고하고 판단할 어떤 그 기능이 마비됐고 대통령의 방탄하는 방탄노년단으로 전락했다. 방탄노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봤다. 그런가 하면 예. 이런 기능도 있어요. 대통령 부부를 위한 로펌 내지는 시위대 기능이다. 국회에서 나는 저거 여당으로 안 봐. 저거는 대통령의 일종의 어떤 돌격대.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론이 내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여당이에요. 야. 그런데 이런 여당하고 협치를 하라고? 이런 여당이 저 한사코 방탄하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협치를 하라고? 그 협치라는 게 뭐요? 김진표식 해법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해야 처리한다. 그러니까 다 적법한 국회 법대로 된 것도 못하겠다는 그게 협치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게 꿋꿋하게 밀어붙일 일이지. 네. 무슨 저런 오만방자한 얘기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냥 오만방자. 자, 그러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 윤재호 원내대표도 거부권 이 건의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은 오늘 이게 법안이 정부로 송부돼서 오면은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그런데 네. 정진석 비서실장의 저 메시지를 보면은 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이 거부권 행사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건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는 몇 시간 만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랬거든요. 만 하루도 안 걸렸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번엔 좀 시간을 조금 두고 끌 거예요. 거다? 그리고 끌어야 돼요. 그래야 예. 5월 국회 마지막으로 저 재의결 시점을 미룰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표단속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회 오면 네. 지금 지금 표 계산을 해보면 한 17표 정도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되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네. 17표 이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55명의 국민의힘 낙선자가 지금 21대 국회에 있는데 표단속을 해야죠. 네. 열심히.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시간 좀 끌 거다. 그러니까 그런 방탄 조직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보고 방탄용 네. 국회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누가 방탄용 국회? 야 이거죠. 누가 방탄용 국회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위해서 여당을 악세사리 네. 대통령의 어떤 일종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 반정치의 퇴행은 네.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응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 당장 광화문에 네. 그 집회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우선 저부터도 가서 연설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연설을 직접 또.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 해병대 전우회가 또 국회 와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방청석에 앉아서 특검법 통과하는 모습도 봤어요. 울더라고. 노병의 그 눈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짠하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되면은 네. 이제는 해병대 전후에 어제 그 방청 가신 분들이 입장 발표를 했는데 네.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가 네. 지금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탄핵 발언을 했고 네. 이런데 상황이 지금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오마이 TV조차도 탄핵이란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단어를 언급 안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뭐 이 보수적인 야당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진상규명 투쟁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 퇴진 운동 내지는 정치 투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러니까 정진석 대표 비서실장이 예. 죽음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나쁜 정치라 그랬는데 네. 이 죽음이 결국은 정치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온 걸 막으려면 지금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 돼. 그러면은 일단은 정권은 그래도 위기지만 당장의 파국은 막는다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가 돼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형사소출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어쨌든지 간에 버틸만 한 게 그나마 특검이다. 그나마 특검이 버틸만 할까.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근데 그 받아야 특검을 된다. 거부하면 예. 이젠 바로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엄중함이 예.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러 번 경고됐던 거거든. 그런데 개무시하더니 연말에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대폭발을 했는데 민심이. 네. 네. 지금은 그 태블릿 PC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예요. 아닙니까? 그렇네요. 대입을 해보면 국민 70%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트리거예요. 국민이 70% 정도나 찬성하는 이 특검법 이걸 거부하는 거 국민의 70%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럼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네. 항쟁의 시간이 될 거다. 네. 그 태블릿 PC가 트리거가 됐다면 이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트리거가 돼서 더 박근혜 시즌 2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이런 지뢰가 네. 단순히 거부권 행사뿐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네. 대통령이 앞으로 강압 통치를 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바뀐 게 없이 똑같이 간다.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고압적 통치를 했다면 이제는 강압적 통치로 돌아서겠다. 예를 들면 네. 해병대 봅시다. 사실은 말이에요. 네. 내가 참 이거 설명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는데 선거 때 이종섭 대사 그 호주 출국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 뭔가요? 김계환 사령관 유임이야. 그래서 임기 2년을 뭐 채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임기 2년 채우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계환 사령관밖에 없어요. 그걸 채운 고위장성이 없다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김기한 사령관이 채울 것 같다. 이 유임 결정이 예. 나는 해병대 전체 지휘 체계를 이제 붕괴시키는 신호가 되는데 뒤이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네. 연수 중이죠. 곧 있을 보직 인사에서 부사령관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정말요? 해병대 부사령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해병대 5만 군데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네. 지금 벌집수신거가. 야.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동시에 공수처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안. 자, 예. 해병대 사령관은
군에서 현행 작전을 지휘하는 어떤 실병을 지휘하는 그럼요. 대부대 지휘관이요. 사령관. 네. 사령관은 그런 사람이 공수처에 소환돼서 14시간, 15시간 조사받고 그것도 조사량이 방대해가지고 한 번에 안 끝나고. 그렇겠네. 내일 뭐 소환한다고 하던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군에서 일찍이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상 초유의 사태고 정권의 배짱 내지는 버티기거든요. 네. 이게.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 4월 17일 날 해병대에서 열린 장군단 회의에서 그 김계환 사령관이 자기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유임됐다는 걸 장군들 앞에서 스스로 깠는데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실제로 유임이 됐거든요. 그 청기 누설 인사 정보를 더군다나 본인에 관한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참. 이건 정권하고 직거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태로 지금 가면서 해병대에서 어떤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를 극도로 틀어막는 세력, 아하. 이 은폐 세력들이 지금 해병대 국방부에 빈틈없이 손을 뻗치고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나중에 이것도 조사해야 돼. 이조차도. 예. 그래서 군을 완전히 거덜내버린 사건이 해병대를 거덜내버린 거라고. 이렇게까지 갔네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말이에요. 지금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의 임무가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 군령과 기강이 서 있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그럼요. 유지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는 거. 네. 준비태세. 근데 지휘 체계가 이렇게 무너진 군대는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큰 건이네요.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존경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기강 자체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령관이 또 사단장이 네. 자기들만 살겠다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튈 놈들이 지휘관들이라는데 어떤 부하들이 그걸 갖다가 임무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해병대 그 단위부대나 장병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이게 썩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작용이나 옆에는 일단은 중견의 그 해병대 간부들에게 상당히 어떤 나쁜 메시지가 돼서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버텨 후배들 길 막고 있고 이런 지휘부를 누가 신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둬서 군 기강 자체가 무너지고 군의 준비 태세가 흐트러지게 된다면은 이것도 정말 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이게 바로 이적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가 왜 적벽대전은 앞두고 이제 여러 번 속아 넘어가는데 자기 장수를 신뢰를 못 해가지고 수군을 지휘해야 되는 장수 목을 치자. 맞아요. 수군이 개판이 돼가지고 진 거 아니야 적벽대전에서. 거기서 그래서 배를 다 묶어가지고 묶어놓으니까 화공에 취약해서 불사지르니까 다 뒤져버렸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장병들이 따를 수 있는 이제 어떤 신뢰성 있는 지휘부를 재건해주지 않으면 이게 적벽대전 꼴 난단 말이야. 쥐만 살려고 그러는 지휘관을 누가? 그럼요. 이 권위도 없고 다 이제 뒤에서도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군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게. 아니 야구로 얘기하자면 5회를 넘기기 전에 10점을 실점한 그 선발 투수를 끝까지 지금 9회 말까지 그 말도 안 되죠. 이길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거야. 이걸 선발 투수를 바꾸면 감독이 바꿔줘야 되는데 오늘 선발 투수 기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비난이 두려워서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야 7회, 8회, 9회 남았는데 그때라도 무실점으로라도 막아봐.
아니 이미 열점을 잃었는데 아니 그 저기 감독이 네. 야구에서 투수 교체할 때 온정적으로 합니까? 아유 그렇지 않죠. 오로지 이기기 네. 위한 팀을 그럼요. 가동하고 아유, 게임 뭐 최선을 다하죠. 콜드 게임 패를 그냥 포기한 게임이라면 모르지. 근데 안보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안보를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그러니까 그 문제 그것도 우리가 지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은 꼭 짚어야 된다. 네. 뭐 그러면은 그야말로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들이 쌓여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윤석열의 지금 대통령실과 해병대 국방부로 이어지는 이 팀은 이미 지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이 네. 정권의 무덤 파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위한 벌써 시민사회나 네. 언론이나 해병대 쪽에 지금 벌써 정권 퇴진을 예고하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가 실제로 정권 퇴진 흐름이 있으면 이제 특검 받겠다고 특검 해달라고 사정할 놈들이야. 퇴진만 안 시켜달라고. 네. 근데 때가 늦어.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 때랑 또 비슷하게 진짜 가고 있네. 그때도 와가지고 개헌하겠다, 네. 거국내각하겠다, 특검 받겠다, 뭐든 가능했죠. 그러나 때가 늦은 거예요. 때가 늦었다. 그때 가면은 정권 퇴진이 관심사지. 네. 특검은 나중 문제예요. 맞아요. 지금은 특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조금 지나면은 이제 정권 퇴진 언제 할 거냐, 네. 하해 언제 할 거냐, 탄핵 언제 할 거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말도 했었네요. 여당 원내대표 시절 2016년 말에 그때 대통령 탄핵 사태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하야 전례가 생긴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다. 선견지명이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그 하야라는 건 뭐냐면 그때 네. 탄핵 얘기 나오기 전 단계예요. 그때 처음에 그 청계천에서 왜 한 7, 8만 명이 모인 네, 1차 네. 집회가 있었어. 맞아요. 그때 구호가 하야하라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구호예요. 그때 이제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인데 네. 이분은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번도 직언을 못 해본. 그래가지고 그 미르케이 터지고 뭐 했을 때 에이 야당에 그냥 공세겠지. 이러고 개무시하다가 태블릿 터져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네. 그 뚝이 터지는 걸 막을 기회가 이정현 당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박근혜 눈치만 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네. 직언 한 번 못 해보고 그렇게 계속 밀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 또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예. 대통령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민심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제대로 직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 뜨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 이 공식이 만들어질 참이야 지금. 그때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공식이 정말 만들어지는 거요. 예, 네. 그래요. 그때 이제 오버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정권 퇴진 운동까지 탄핵의 분위기, 탄핵 정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곧 맞죠.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또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오늘 지금 저희 화면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오늘 합니다. 근데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단독 출마를 했기 때문에요. 뭐 찬반 투표고요.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뭐 크게 변수가 없죠. 네, 변수가 없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총선의 민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로 좀 힘을 몰아주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원구성과 또 국회의장
선출까지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이냐. 특히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건 저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 좀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민주당에서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부터 민주당은 특검형 탄핵형 진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특검형 탄핵. 예, 당분간 22대가 돼도 네. 일단은 정치에서의 그 지금 이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제 끝을 낼 때는 끝을 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 그러면서 정치의 판을 주도적으로 짜버릴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안 나와도 민주당 자체가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돌파형 진용으로 돌파형 이번에 짜야 될 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 뭐 괜히 뭐 자리 나눠 먹기나 하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상임위원장 또 나눠 먹는 거고 그렇죠. 뭐 하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봐요. 항상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그 뭐 역풍이 걱정된다 뭐다 하면서 시간만 나면 대다수는 지역구가 있으려고 그러지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21대 국회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였죠. 그런 면이 우리한테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희생과 비용과 네. 시간을 요구했던 거고 그 민주당이 게으름만큼 시민들이 고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심각한 사태가 온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민주당이 판을 짤 수 있고 그 정권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표에서 드러난 민심을 응징의 역량으로 네.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정당이 돼야지. 지금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뭐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번에 정권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또 어떤 민주주의 회복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쟁하고 싶어 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소명과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가치로 심판하느냐. 그냥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박근혜 심판하고 민주주의 저절로 온 줄 알았어. 그러나 그 이후에 퇴행이 윤석열 정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치 또 하실 거냐. 심판을 하더라도 아무 대책 없이 심판해. 그러면 또 안 그러면서 또 퇴행이 되는. 또 퇴행이 되면 책임 다 뒤집어쓰고. 그러니까 과거 같은 정치 또 하실 거냐. 문재인 정부 5년 같은 세월 또 보낼 거냐. 거기에 대한 또 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로 심판하느냐. 그건 주권자의 어떤 민주적, 시민적인 어떤 자유의 회복과 민생 이거를 살리기 위한 정치판을 바꾸는 게 심판이다. 그게 바로 심판인 거다. 그게 심판이다. 예, 이렇게 좀 지금부터 좀 생각을 정렬하고 돌파형 정당으로 좀 이렇게 진용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요. 이게 민주당 뭐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뭐 심판을 해서 심판 이후에 총선까지 와서 이제 압승을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부승찬 의원 당선인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 총선 거치면 정말 국민의 무서움 알게 됐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김종대 우리 교수한테 좀 잘 배웠다. 국회에 있을 때. 그렇게도 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아이 뭐 본인의 능력이고 자질이지 뭐. 네, 제가 의원실에도 같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럴 때는 네. 제가 이제 한때 의원일 때 보좌관이 부동산인데 그러니까요. 이럴 때 제가 주책 없이 나서서 뭐 잔소리하면 안 돼요. 가급자가 안 나타나 주는 게 그게 본인 정치에 도움이 되고 다 본인이 헤쳐가야 될 일이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결단하라.
네. 사유하고 결단해라. 사유하고 결단해라. 그거 본인의 몫이다. 네. 그래요. 이거밖에 우리는 해줄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말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고요.